스트레티지가 미국 날짜로 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130 슬라이드나 되는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목할 만한 부분만 짚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번 분기에는 새로운 FASB 어카운팅 룰로 인한 엄청난 실적이 예상된다고 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이번 분기 10빌리언이라는 엄청난 넷 인컴과 주당 32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의 역사상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게 된 건데요. 몇몇 투자자들은 이런 역대급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면 이제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라는 희망찬 예측을 하셨는데 사실 이 주당 30불 정도의 이익은 스트래티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투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역대급 순이익으로 인해서 갑자기 주가가 상승한다는 논리에는 크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는 주당 16불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게 보이죠? 이 회사가 올해 1분기부터 FASB 어카운팅 룰을 채택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런 큰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적자를 기록했어도 그 당시 주가의 움직임에는 큰 변화는 없었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새로운 어카운팅 룰로 인해서 큰 적자를 기록했는데 주가 하락이 없었다면 반대로 이렇게 큰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당장의 주가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회계상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바로 이런 새로운 어카운팅 룰 덕분에 S&P 500 지수 편입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회계상의 실적 향상에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이 1년, 5년 지속된다면 이런 수치를 기반으로 스트래티지가 더 고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엔 지금까지 회사의 발전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들은 sats per share이라는 값인데 MSTR 한 주당 얼마나 많은 사토시를 가지고 있나를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2020년 한 주당 56,000 사토시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던 MSTR은 점점 그 값이 늘어서 19만 8천 사토시에 가까운 값을 지니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해마다 이 sats per share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BTC yield이죠.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폭락 시기에도 이 BTC yield는 조금씩 늘어났고 23년을 기준으로 그 값이 급격히 늘어난 게 보이죠. 이 회사가 그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비트코인의 양을 늘렸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BTC yield라는 값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이 값을 성장 목표로 제시하는데요. 올해 초 이 회사가 발표한 2025년 타겟 BTC yield는 25%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만에 벌써 그 25%의 BTC yield를 달성했죠. 그리고 이 회사의 트레저리 오퍼레이션으로 매수한 비트코인의 양은 11만 1,894개라고 하고요. 이 값을 BTC 게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만 1,894개의 비트코인의 달러 가치가 13.2빌리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지표는 BTC 달러 게인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BTC yield의 경우 벌써 연초에 본인들이 제시한 값을 뛰어넘었는데 이 BTC 달러 게인은 아직 본인들의 2025년 목표인 15빌리언에 약간 못 미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마 3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 목표 역시 달성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번엔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현재 감당해야 되는 배당과 이자율의 값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운영 중인 전환사채의 값이 8.2빌리언 정도 그리고 0.421%의 이자율이 있어서 매년 내야 하는 이자가 35밀리언 정도 되고 우선주들의 경우 그 총 가치가 6.3빌리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선주들의 운영을 위해 매년 지급해야 하는 배당의 값이 1년에 579밀리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환사채의 이자와 우선주들의 배당을 합하면 매년 614밀리언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614밀리언이라는 돈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지금 이 회사가 조달하는 자금의 양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숫자이죠. 과거 12개월 동안 이 회사가 조달한 총 자금의 양이 38.5빌리언인데 그 규모에 비하면 614밀리언이라는 돈은 1.6%에 불과하고요. MSTR 일반주에 대한 ATM만으로도 26.9빌리언을 조달했으니 그 돈에 비하면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 그래프로 본인들의 우선주가 왜 매력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축이 우선주들의 하루 트레이딩 볼륨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각 우선주들의 배당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현재 대부분의 우선주들의 경우 트레이딩 볼륨이 상당히 적고 배당률 또한 이 회사의 우선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게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엔 각 우선주들의 담보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스트래티지의 우선주들이 눈에 띄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yield라고 표현되는 배당률이 아닙니다. 물론 배당률이 높긴 하지만 이 회사의 우선주들이 다른 우선주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은 이 트레이딩 볼륨과 담보 가치이죠. 스트래티지가 노리는 픽스드 인컴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높은 트레이딩 볼륨과 담보 자산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일반주 MSTR에 대한 ATM을 언제 할지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은 건데요. 앞으로는 MSTR의 MNAV가 2.5 이상일 때만 일반주에 대한 ATM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분석을 해보자면 만약 MSTR의 MNAV가 1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선주들에 대한 ATM 혹은 전환사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서 MSTR 본주를 매수하고 MNAV를 1 이상으로 올려놓겠다고 하고요. 요즘처럼 MNAV가 2.5 이하인 경우 MSTR 본주에 대한 ATM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사항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마련해야 할 때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MNAV가 2.5에서 4일 경우 주가가 600불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 이때는 일반주에 대한 ATM을 실행할 것이며 MNAV가 4 이상에 달하고 주가가 1000불을 넘을 경우 ATM을 매우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발표는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그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회사의 ATM은 악명이 높죠. 원래 3년 동안 진행하겠다고 한 21빌리언짜리 ATM을 3개월 만에 끝내버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고 올해 들어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예전처럼 힘을 못 쓰는 이유가 ATM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래티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요즘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메타플리닛이나 SWC 같은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ATM에 얼마나 민감한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ATM을 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경우 비슷한 말을 세일러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그런 조항을 공개한 적은 없었죠. 거기에 더해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 ATM을 진행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이 MNAV의 값이 3이라고 공개하면서 본인들은 항상 MNAV의 값이 3 정도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이 일반 주주들에게 ATM에 관련해서 어필하는 모습을 보고 세일러 역시 비슷한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일반 주주 입장에선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스트래티지 말고도 주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른 회사들이 존재한다는 게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 우선주를 통해 충분한 자본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출시한 STRC의 경우 그 가치가 벌써 2.8빌리언에 달할 정도로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고 다른 우선주들 역시 꾸준히 성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주보다는 우선주에 집중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로서 이 발표는 좋으면서도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 역시 일반주에 대한 ATM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제 MNAV가 2.5 이상일 때만 ATM을 한다고 하니 얼핏 보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회사의 방향성은 일반주에 대한 ATM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우선주를 통해서도 자금을 모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MNAV의 값이 2.5 이하일 때는 이제 일반주에 대한 ATM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약간은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스트래티지 정도 규모의 회사의 MNAV가 2.5 이상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로 MNAV가 2.5 이상이 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상 일반주에 대한 ATM을 통해서 더 이상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우선주에 대한 ATM만으로도 많은 자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기록한 BTC yield를 기록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일반 주주로서 일단은 ATM 멈춘다고 하니 주가 상승이 바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회사의 BTC yield가 예전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그것을 좋지 않게 평가해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가이던스가 주주들에게 좋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숫자를 2.5보다는 한 2 정도로 낮춰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천천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현재 방향성과 성공 여부는 우선주들의 성공적인 운영, 그리고 확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주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시고, 제가 2개의 영상을 통해서 우선주들에 대한 분석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이 우선주들이 무엇인지, 너무 위험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